안녕하세요.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올해 2024년도 4월 25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판결 내용은 공사 현장 크레인에 탑승하여 꿀뚝 철거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부상당한 사건에서 그 건설업종 근로자의 인정 월 근로일수를 20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도시일용 근로자의 기존의 인정 월 근무 일수가 22일이었던 것을 20일로 줄게한 판결이라 하겠지요. 이에 대한 저 새로운 손해 사정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사님들이 건설 작업 현장, 공사 현장 인부들이 실제로 월 평균 며칠 작업하는지 아시는가 싶습니다. 회사원은 직장인이죠. 회사원은 하루 쉬어도 월급이 줄지 않죠. 하지만 건설 작업 현장 인부들은 하루 쉬면 월급에서 하루 임금분이 빠지죠. 그래서 건설 현장 작업 인부는 한 달에 22일에서 25일까지 근무하는 작업 인부가 부지기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 현장 작업 인부가 도시일용 22일 기준 월 소득이 얼마 되는지, 그 돈으로 그 건설 현장 작업 인부는 교육비, 가족 부양비, 생계비, 대출금, 원리금 상환, 의료비, 각종 보험료 감당하기 얼마나 빠듯한지 헤아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 근로일수 20일, 월 근로일수 20일 판결의 의미를 한번 이제 봐보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일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퇴원 후 장애가 남는다면 가해자는 그 피해자에게 피해자인 근로자죠. 피해자가 다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벌 수 있었다고 기대되는 금전이익, 이게 일실수입이죠. 이 금전이익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 줘야 되죠. 그 손해배상을 해줌에 있어서 원칙은, 일실수입 인정기준 원칙은 교통사고 전에 피해자가 벌던 실제 월소득 기준으로 교통사고 후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산하여 그 잃어버린 일실수입을 보전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실제 월소득, 보면은 세금 납부하는 회사원이나 사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발급받아 그 금액 기준으로 실제 월 소득을 계산하면 간단할 텐데, 도시일용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인데, 그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고정적이지도 못할 수 있지요. 특히 세금 신고도 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죠. 이런 경우 도시일용 근로자를 적용하여 월 소득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도시일용 근로자 인정 월 소득 계산은 이 대한건설협회에서 연간 2번씩 시중 노임단가를 발표하는데요.
그 시중 노임 단가를 발표할 때 그 직종은 127개 직종으로 분류하여 도시 시중 노임 단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127개 직종 중에 보통 인부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도시 일용 근로자라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일명 잡부라고 하는 직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도시 일용 근로자 적용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세금 신고가 제대로 안 된 사업소득자도 이 도시 일용 근로자 월소득을 적용하게 되고요. 세금 신고는 했지만 그 사람의 월 평균 현실 소득액이 도시 일용 근로자 인정 월소득에 미달하는 자도 도시 일용 근로자 월소득을 갖다가 적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득 증빙 자료가 없는 성년인 유직자 또는 일시적 무직 성년자 또는 가사종사자 또는 전업주부, 가정주부, 부동산 임대소득자 이런 사례는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소득을 적용하여 계산받게 된다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편 2024년도 상반기 기준 도시 일용 근로자의 인정되는 1일 노임 단가는 16만 5,545원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해마다 한 5% 내외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유는 물가 상승분만큼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4월 25일 대법 판결에 의해서 이 월 가동 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축소 변경되었는데요. 이는 결국 기존의 22일이라 하면은 월 가동 일수가 21일이라 하면은 월 근무 일수가 22일이라 하면은 도시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22일 곱하기 1일 노임 단가 16만 5,545원을 하면은 인정 월 소득이 364만 1,990원 이런 것이 대법원 판결 이후로 변경된 월 가동일수, 월 근로자 근무 일수가 20일로 축소 변경됐던 것이 의미하는 것은 월 가동일수가 20일 곱하기 1일 노임단가 16만 5,545원을 곱하면은 인정 월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의 인정 월 소득이 331만 900원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최근 대법원 사례, 그리고 분쟁 배경, 그리고 분쟁 내용, 그리고 새로운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드리고 본 방송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해당 법원의 사건 내용은 공사 현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 현장에 그 근로자가 크레인에 탑승하여,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탑승하여 꿀뚝 철거 작업 중에 추락 부상당한 건설업종 근로자였는데 그 근로자의 인정 월 근로일수, 월 가동일수를 이전에 22일로 인정하던 것을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일로 판결하였던 대법원 판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회적 배경은 첫 번째, 주 5일제 시행,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 환경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대체 공휴일이 신설되고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사회 환경이고, 그리고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월 근무 일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 사회적 배경이었고, 그 배경으로 인해서 4월 25일 20일 근무일수 20일 대법원 판결이 났다 하겠습니다. 해당 주요 분쟁 내용에 대한 저 새로운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과
근로 일수가 하향된 여기 사회 환경에서 도시이동 근로자의 월 근무 일수가 22일은 과다하다는 것인데요. 과다하다는 것인데 새로운 손해사정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회사원은 근무 시간, 근무 일수가 줄어도 월급이 줄지 않지만 도시이동 근로자는 근무 일수 줄면 월급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보통 인부, 즉 잡부 또는 목공 이런 분들은 월 평균 근무 일수가 22일에서 25일 동안 작업하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가동 일수 22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 인정은 과다배상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손해사정사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22일 기준 도시이동 근로자 월 소득은, 인정 월 소득은 아까도 계산해 봤지만 364만 1,99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돈으로 가족 부양, 생계비 해결, 교육비 지출, 대출금, 원리금 상환, 의료비, 보험료 납부, 과다배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동일수 20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월 소득이 331만 900원으로 한 9% 정도 줄어든 결과인데요. 소비자 물가는 상승했는데 인정 월 소득은 낮아진 부당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워라밸 실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워라밸 실현도 월 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근무 일수가 줄어야 워라밸 취지에 맞지요. 월 소득이 감소된 상태에서 근무 일수 줄어드는 것은 워라밸 실현이라 할 수 없죠.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투잡해가지고 줄어든 소득을 메꾼다면 그게 무슨 워라밸 실현인가요? 라는 말씀 드리며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